어머니 집에 묵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어머니가 목욕 가운 차림으로 주방에 서서 빈 커피잔을 들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커피에 넣을 우유가 떨어졌어.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언덕을 내려가서 마을까지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 별로 탐탁지 않다는 티를 내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낡은 가운과 운동화, 야구 모자를 걸치고 밝은 오렌지색 립스틱을 바른 채로 마트에 가서 마을의 괴짜로 낙인 찍히는 편이 낫겠다고. 나도 이제 70대니까 그런 짓을 해도 되는 때가 됐지. 어머니는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가장 유쾌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이고 평소에도 늘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그래서 어느 날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찐따가 무엇인지 이제 막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 에이 설마 하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내 동생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가?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당황스러워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어머니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통화하던 당시에 어머니는 역사적인 교회 동네의 평의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평의원 재임 동안 좋아하던 공원이 개발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보호하고 중심가의 중앙분리대에 수선화를 심고 경치 좋은 동네 저수지 주변에 도로 표지판을 최소화하는 등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몇 번이나 오 맙소사를 중얼대면서 호소하는 전화를 했다. 내가 들은 이야기로 대충 유추할 수 있던 것은 진따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된 그날에는 저수지를 온전한 상태로 지키기 위해서가 분명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강직하면서도 존경할 만한 동료 평의원들 앞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도로가 약간 구부러져 있기는 합니다만 커브에 접어들기 전과 그 중간 그리고 커브를 벗어난 뒤까지 운전자에게 왼쪽으로 조금 꺾으라고 화살표 표지판을 5개, 자그마치 5개나 걸어둘 필요가 있나요? 이런 표지판은 눈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돈도 낭비합니다. 만약 1m마다 하나씩 화살표 표지판이 걸려있지 않다고 길도 못 찾는 찐따라면 운전을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어머니는 존경하는 위원들 앞에서 찐따라는 말을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법령을 통과시킨 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찐따, 보도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한 고등학생 찐따, 그리고 작년 헬로윈 때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망가뜨린 병신 같은 찐따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온갖 찐따들을 향해 이 말을 내뱉은 모양이다. 그냥 멍청이 정도의 뜻인 줄 알았어. 어머니는 옹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찐따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지니 애덤스가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말조심하라는 거 있지? 아, 맙소사.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지역 사회에 떠도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명하게 말을 골라 하는 능력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동네에 재미있는 괴짜가 되었다. 자신의 말과 생각 그리고 신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의식의 의지에 비틀거리며 살아갈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념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생각하는 진실이 아니라 본인의 진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할지도 모른다. 또 자기가 하는 말은 전에 들은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거나 어휘력이 형편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신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리고 생산적이지 못한 생각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를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지도 않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 말을 똑똑히 의식하면서 현명하게 선택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시시한 인생에 계속 갇혀서 끊임없이 돈 문제로 씨름할 필요도 없다. 또 내 어머니처럼 자기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에게 입버릇이 나쁘다는 질책을 듣는 것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약한 토대 위에 삶을 건설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가짐에 통달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돈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돈 없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을 알아차리면 지하철에 일기장을 놓고 내리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할머니를 두고 온 것을 깨달았을 때만큼이나 깜짝 놀라게 된다. 단 하루라도 돈을 쓰지 않거나 돈을 주고 산 물건을 사용하지 않거나 어떤 식으로든 돈과 관련된 경험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없다. 단 하루도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는 도로에도 먹는 음식에도 듣는 음악에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나 모험에도 아기를 낳을 때도 심지어 코를 풀 때도 돈이 들어간다. 돈은 공기나 먼지처럼 사방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본인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실제로 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한다. 돈은 교환 수단이다. 아주 먼 옛날 돈이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물물 교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았다. 동물 가죽 한 뭉치나 소금 한 자루를 받는 대가로 돌담을 대신 쌓아주기도 하고 어느 집 딸을 얻으려고 성을 넘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 가죽이나 바윗돌을 갖고 다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힘든 일이고 무언가를 쌓거나 지우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은 동전과 지폐에 가치를 부여하는 돈이라는 개념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사고 싶으면 최상급 낙타 5마리 대신 지갑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 돈은 주고받는 행위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이다. 대중의 생각과 달리 돈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친구도 원수도 아니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아무 생각 없이 자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본연의 임무에만 신경 쓸 뿐이다. 돈은 그냥 메신저에 불과하다. 당신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당신이 돈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돈에 둘러싸여서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이 나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고 또 돈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서 이런 생각을 기피하는 것은 심각한 무일푼 상황에 처하는 주요 원인이다. 예컨대 당신은 예전에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돈을 얻으려는 일 때문에 발생한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불공평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런 범법 행위는 가해자가 일삼는 것이지 돈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사람은 핸들만 잡으면 남에게 욕을 퍼붓는 멍청이로 돌변하니까 자동차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존재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는 채소칼이 손가락을 베인 적이 있다고 이 도구를 혐오하는 등의 행동과 같다. 돈, 자동차, 채소, 칼은 큰 기쁨과 맛있는 모험을 전하는 도구이며 모두 훌륭한 선물이기도 하다. 위대한 소설가 아일랜드의 말처럼 돈은 도구일 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데려다 주지만 운전석에 앉은 당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탐욕이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탐욕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과도하고 이기적인 갈망이다. 돈과 관련해 혼동하여 연관시키는 또 하나가 권력 조장이다. 압제적이거나 매우 비열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옛날부터 심각하게 여기던 부패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덕성이 결핍된 채 개인 이득에만 집중하면 본인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은 법이 무엇을 규정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돈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잘못 사용한다. 돈이 모든 것을 망친다. 돈과 우정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다. 원래 괜찮던 사람이 돈 때문에 괴물로 변한다. 꽤 가혹한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당신 집에 침입해서 얼굴을 가격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돈은 그저 당신이 물건을 사도록 도와줄 뿐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있다.